안녕하세요. 방탈출 리뷰하는 방탈리뷰어입니다. 오늘 리뷰할 방탈출은 도어 이스케이프 블루 신노년점의 이방인 테마입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일한 지점의 다른 테마인 트루스 테마에 대한 리뷰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의 특성상 주관적인 제 개인의 리뷰이므로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포 테마를 싫어하는 쫄탱이고 현재까지 85방 정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중시하고 스토리 쪽에는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 테마의 평점과 랭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방탈출 어플상에서 이방인 테마는 평점 4.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리 방탈출 사이트에서는 545개의 리뷰를 토대로 8.27점을 기록하여 강남에서는 26위, 전국에서는 8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도어 이스케이프 블루 신노년점의 홈페이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딩 80%. 분명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지? 라는 스토리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1년 작년 5월 21일 정식 오픈한 테마로 아직 1년이 안 된 테마입니다. 장르는 아케이드성 추리물입니다. 이 테마는 신기하게도 일반 모드와 협력 모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일반 모드는 평범한 방탈출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재미를 위한 추가 컨텐츠로 개인 미션이 있습니다. 개인 미션을 성공하면 보상으로 이방인 그립톡을 주십니다. 그리고 협력 모드의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 타임에만 가능하며 시작할 때 분리되어 입장합니다. 중간에 잠깐 있는 회의 시간 외에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추천 인원은 일반 모드의 경우 2에서 4인, 협력 모드의 경우 4에서 6인이며 난이도는 일반 모드 3.5, 협력 모드 4.5입니다. 게임 진행과 별개로 추리에 대한 난이도는 3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120분, 2시간으로 평범한 테마들보다 긴 편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5점 만점에 3.5점을 주겠습니다. 특히 처음 입장할 때 몰입을 위해서 눈을 감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데 입장할 때는 실눈을 뜨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직감적으로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행하면서 깨달았는데 처음에 눈을 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눈을 감고 입장해 주세요. 인테리어는 잘 꾸며져 있었고요.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았습니다. 스토리나 문제가 인테리어와 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천장이 낮아서 허리가 아픈 구간이 있어요. 이게 공간의 특성상 낮아야 된다거나 인테리어 때문에 낮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낮은 거여서 조금 별로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성, 장치 자물쇠 비율입니다. 활동성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입장 전 실내화를 갈아 신고요. 원하면 편한 바지를 드린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편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내부에 가파른 계단이 존재합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계단보다 가파른 계단이 더 주의하게 돼서 오히려 덜 위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중간에 낮은 천장으로 인해 구부정하게 다녀야 되는 구간이 아까 말했듯이 꽤 있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오리걸음도 하고 자체적인 기압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2시간짜리 테마, 이렇게 긴 테마는 처음 해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이 정도 시간대에 다른 테마들도 다 힘든가요? 보니까 3시간짜리 테마들도 있던데 그런 건 그럼 얼마나 힘든 거죠? 장치 자물쇠 비율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물쇠이며 장치는
조금 있는데 나름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5점에 4점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토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져도 사실 포기하고 그냥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방인 테마의 경우에는 추리물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기억력, 이해도, 추리력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원래도 잘 못 외우는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서 중간부터는 정신줄을 놓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추리에 대한 이유, 복선, 증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존재해서 기억력과 이해도가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추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아주 탄탄한 추리 장르입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안내할 내용들입니다. 입장 전에 안내 책자를 주시는데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정도 되었는데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고 또 중요한 것들은 직원분이 다시 안내해 주십니다. 안내 책자를 읽고 또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질문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반 모드를 플레이했는데 협력 모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분리되어 입장하여 각각 진행한다는 게 난이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모드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두 가지 테마를 진행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으니 고수분들이 각 팀에 한 명씩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모드와 협력 모드는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른데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처음 제공되는 안내 책자와 그 테마 내부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인 혹은 4인으로 일반 모드를 플레이할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원분께서 몰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결과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미션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션 하는 게 재미도 있고 성공하면 보상도 제공되니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방인 테마는 5점 만점에 4점인 꽃길 테마였습니다. 중간 이상은 확실히 가는 테마입니다. 힌트 2번에 11분 30초쯤 남기고 탈출에 성공했고 아쉽게도 추리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에 약하다는 걸 진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명탐정 코난에 자주 빙의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20분, 2시간 테마인데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몰입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저에게는 추리하랴, 스토리 이해하랴, 단서도 기억해내랴 머리가 터질 뻔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름 헷갈리는 거에서 모든 멘탈이 나갔습니다. 공포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두운 구간도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어 이스케이프 블루점의 투르스 테마, 이방인 테마, 그리고 도어 이스케이프 레드점의 럭키, 비, 유전 테마를 모두 탈출하여 저는 여기를 졸업했습니다. 쿠폰에 이 5개 도장을 다 찍으면 기념품으로 키링을 주십니다. 저는 클로버 모양의 연두색인 이 키링을 골랐습니다. 이 봉투 안에 키링과 함께 도어 이스케이프 스티커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미션 성공하면 제공되는 그립톡입니다. 이방인 포스터가 들어있는 귀여운 그립톡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미션 힘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핸드폰에 붙여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기념품이죠 네, 너무 이뻐요. 이렇게 도어 이스케이프 블루 신노년점의 이방인 테마를 리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꾸준히 방탈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탈출도 자주 다녀야 하는데 예약도 힘들고 시간도 다른 사람들이랑 맞추기가 힘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도어 이스케이프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 도어 이스케이프 홍대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프리미엄 테마인 갓 이즈 테마가 5월 중으로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테스터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뭐 안 좋은데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래도 테스터로 저를 뽑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